안녕하세요. 노바드 엔지니어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7년째 해외 주재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이라든지 뭐 필요했던 내용들,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. 제가 주재원 발령이 나고 지금 7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주재원으로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좀 챙겼으면 좋았는데, 이건 잘 챙겼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, 그리고 이거 챙기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, 그리고 막상 와서 보니까 꼭 그렇게 가지고 오거나 할 필요는 없었는데 버리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결국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해외 생활을 해도 바다 건너라서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제일 먼저이고, 특히 가족하고 같이 나왔을 때 가족과 생활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확인을 하고,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는 환경을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주택과 그 다음에 거주한 곳, 그 다음 그곳에 있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좀 확인을 좀 하고 나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특히 애들이 어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외국이라는 곳이 한국의 문화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그렇게 좀 편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. 주재원으로 발령 나온 사람들, 저뿐만 아니고 제 동료들을 봤을 때 다들 주재원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삿짐의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 보면은 결국 아이들의 책이었습니다. 그리고 한 번 사가지고 오면은 주재원 발령 기간은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4년의 기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4년의 기간 동안은 그때 가지고 온 책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요. 그나마 좀 나은 점은 저보다 뒤에 나오는 주재원들, 또는 우리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재원들, 서로 간에 이제 책을 서로 바꿔본다든지 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책은 가장 좀 많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책을 한 번씩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좀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걸 그래도 좀 달래주는 부분이라고 할까요? 좀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전자책이 굉장히 좀 유용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주재원으로 발령 나와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전자책은 단말기를 따로 하나 준비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사이트도 하나 어느 쪽이 좋을지를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고 나오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재원으로 생활을 하면 결국 한국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사실 카톡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카톡을 이전에 쓰던 카톡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디에 대해서 따로 발급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전화번호하고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해외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 받은 핸드폰에 카톡 번호를 새로 등록을 하면서 이전 아이디하고 연계가 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카톡 아이디를 이메일 계정도 등록을 해놓고 카톡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디 형태로 좀 미리 등록을 해둬야지 전화번호를 바꾸고 난 다음에도 바뀐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같이 이전에 있었던 친구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톡 아이디로 이렇게 변환시켜 놓는 것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해외 생활하면서 나올 때 과연 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국 전화번호를 그대로 살려둘 것이냐, 아니면은 이 전화번호는 없애고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. 한국 전화는 하나는, 적어도 하나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좀 살려놓고 나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몸은 우리가 해외에 있지만 아무래도 그 원래 우리 삶의 터전이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많은 뭐 금융이라든지 신분 정보에 대한 그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있는 금융 사이트나 한국에 있는 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때 한국에서 대부분의 인증에 대한 내용은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게 됩니다. 하다못해 뭐 좀 급하게 돈을 빌려 쓰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대출도 거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한국 전화는 가능하면 꼭 최소 비용을 해서 하나를 생명 연장을 시켜놓고 나오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.
그리고 이제 역시 그 국제 면허증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그 면허증은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가지고 와야 되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의 의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한 편이고, 그다음 아무래도 우리 체질이 좀 많이 맞다 보니까 상비약 같은 것을 조금 많이 충분히 사놓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 제품들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제도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, 내가 들어갈 때 사용하는 가전기기들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. 그거에 비해서 일단 중국의 경우도 그랬고 폴란드의 경우에도 그랬는데, 집이 대부분 이제 월세의 개념인데다가 그 안에 기본적인 가전機器들은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데요. 실제로 좀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쓰던 거에 비해서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작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. 크게 좀 작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가지고 와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그 성향에 따라 좀 판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근데 뭐 TV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가지고 오면 짐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. 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한국하고 이 외국하고 전기 사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요. 전압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전압은 같은데 주파수가 다른 경우도 좀 있습니다. 이 주파수가 다를 경우에는 제품이 좀 잘 망가진다, 빨리 망가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. 사실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내용이 되는데,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중에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, 그 중에서도 그 AC 전원을 모터로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빨리 망가지는 건 맞는데, 그게 아니라 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모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모터가 그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꾼 다음에 사용하는 모터의 경우에는 전혀 수명하고 영향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만약에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준비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의외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치 냉장고였습니다. 김치 냉장고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한국에밖에 없는 개념이긴 한데, 이 김치 냉장고가 꼭 김치를 보관하는 용도뿐만이 아니고 야채나 고기를 보관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는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꼭 가지고 오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. 간혹 보면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피아노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보통 후회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.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경우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반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물건을 가져올 수는 다 챙겨오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, 또 그 물건들 중에 가끔은 하나라도 더 담아서 가지고 오려고 짐을 쌓아놨다가 막상 도착해서는 풀자마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이 물건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련이 남아서 챙겨가는 건지 그건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한국에서 나오는 이삿짐을 쌀 때 일단 어떤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좀 이제 분류를 잘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쓸데없이 짐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사실 여기서 버리는 것도 일이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마트가 의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. 한국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고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. 그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굳이 바리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한국 마트에서 사는 게 가격이 싸지는 않고 좀 많이 비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나올 때 가능하면 좀 싸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. 한국 마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조금씩 사서 먹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. 꼭 절대로 반드시 버리고 와야 되는 게 언어에 대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는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 언어에 굉장히 이미 능숙한 상태에서 주재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주재원 본인은 이제 그 최소한의 언어 조건을 만족하고 나오는 데에 비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. 실제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언어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 언어를 잘하면 굉장히 좀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, 좀 못한다고 해도 사실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그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울렁증, 이 영어 울렁증만큼은 좀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.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
물론 제가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,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만큼 그 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고, 우리 둘 다 서로 영어를 못하는데 서로 부족하지만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준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면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, 굳이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노마드 엔지니어는 언제나 해외 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인 모두를 응원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